네, 이번엔 취재기자 그리고 구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그리고 김웅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웅래 기자. 네. 먼저 수색 작업을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우선 안타깝게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64명의 희생자가 수습이 됐고 실종자는 여전히 238명에 달합니다. 오늘 새벽 5시 51분쯤 식당 진입로가 개척이 됐습니다. 식당에는 실종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수색 진전 상황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낮 12시부터 식당 진입을 시도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정찬뱅커가 사고 해역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바지선도 도착하고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이 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종 장비들도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그 원격 수중 탐색 장비가 네. 투입이 됐습니다. 미군 장비인데 어제 2대가 투입이 됐고 기술 인력도 2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계에 카메라가 달렸고 원격 조종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이 장비가 심해에서 보내는 영상을 배 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인 겁니다. 다만 이 장비에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의 위치 정보를 음파로 송수신을 하는데 네. 이 세월호 선내에서는 음파가 전달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선내로 진입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비 자체가 심해 장비입니다. 심해 장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수압을 견딜 수 있게 고안이 됐고 조류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색 작업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조류의 색인데 조류가 만약에 강하다면 이 장비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 원장님, 네. 그 현장하고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최근에도? 가끔은 하는데. 예. 지금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떤 부분이고 만약에 속도를 높이려면은 어떤 작업을 추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장에서 조치한 걸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됐지만 가이드라인을 5개에서 10개로 늘린다고. 네, 현재 6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아마 6개 마지막 거는 지금 ROV를 진입하기 위한 ROV용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개에서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게 지금 아마 민간 다이버들이 그 라인을 설치해서 ROV를 작동하게 1차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설치해서 6개 됐고 이제 추가해서 이제 10개 이제 하면 11개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그 작업이 빨리 진전되는 것이 속도를 넓히고 가이드라인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이쪽은 ROV가 작동하고 해서 스쿠바 장비로서는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 ROV 장비로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속도를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10개가 늘어나면 20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교체해 가면서 하게 되면 좀 성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V는 속력이 한 4.2나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격실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조종해서 수상에서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ROV한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을지 그리고 조류 영향이 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극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장 상황이 상당히 이제 열악하다는 건 여러 차례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2시부터 이제 진입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5시간이 이제 지난 시점이고요. 유속이 조금은 느려졌다고 하고 가이드라인도 또 5개가 확보가 된 상황인데 지금도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부분이 진전됐다라는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제가 현재 상황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런 유추 상황입니다. 지금 가이드라인 5개에 되는 2명이 1개조에서 10명이 들어가고 들락날락 하고 그럴 겁니다. 단지 성과가 이제 보도된 것이 아직 안 없는데 어떤 성과가 아직 특별히 보도될 만한 성과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김웅래 기자, 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네. 어제 진도 관제센터하고 세월호 사이의 통신 내역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초동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진도 관제센터 쪽에 부터 이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디까지나 이제 수사로 밝힐 사안이기는 합니다. 예. 다만 이 상식적인 입장에서 예. 납득하지 못할 것들이 예, 많은데요. 저희들이 네. 녹취 구성을 먼저 듣고 네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제가 기울어서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못 타고 있으니까 지금 배가 기울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50도 이상 다 태어나고 기울어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기울어져가지고 지금 대결하는데 사실 라이트 자체도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사람들도 브릿지에 모여가지고 지금 거동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가져오기 바랍니다. 해경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방송이 안 되면 최대한 나와서 방어대를 걸어가고 오늘 두껍게 일어나고 최대한 많이 올라가고 지금 발전을 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맨몸을 오지 마시고 라이프링이라고 오늘 설명을 쓰고 발전 주의하셔야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할 겁니다. 10분 후에 경비정이 도착한다고요? 즐거운 상황입니다. 하겠습니다. 저 선지치 1도 30달러 10분 125도 57번입니다. 57번. 예, 기분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생각나. 치수 상태 확인 불가하고 지금 일단 승객들은 지금 해경이나 옆에 상선들 거의 오실 때 전제돼 있고 지금 마연으로 해가지고 사람 탈출을 시도하고 일단 방송했는데 지금 자연으로 사실 이동하는 거 쉽지 않고 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한 60도 정도 자연으로만 기울어 있는 상태고 지금 항공기까지 다 떴습니다. 헬기랑. 네. 예, 지금 교신 내용을 들어봤지요. 네네. 선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탈출시키세요. 이 대목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때 선장이 제대로 판단만 했어도요. 예. 지금 약간 잡음이 많기 때문에 네.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목소리가 좀 젊지 않습니까? 예. 선장이 아닙니다. 예. 1등 항해사인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네. 일단 선장은 아니고 다만 진도에서는 선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예. 탈출을 시키세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무책임하다라는 예.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면 교신 상대방이 누군지부터 확인을 했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예. 게 어선이나 대형 선박을 이제 운항을 하는 선장들의 입장입니다. 일단 누구냐 물어보고 선장이 아니면 선장 위치를 파악을 하고 예. 선장 위치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이 선장이다. 예.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해서 만약에 판단을 못 내리면 지시 또는 명령을 내렸어야 됩니다. 저희가 송태엽 기자 기사로도 전해드렸지만 해상교통관제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언이나 권고를 하고 만약에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면 지시나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분명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침몰 중입니까? 침몰 중입니다.
그리고 많이 기울어져서 움직이기도 힘들다. 이 정도의 교신 내용을 들었으면 예. 교신 센터에서 지시나 명령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예. 이 진도 관제센터는 해경 소속 네네, 아닌가요? 해경 관할입니다. 이 교신 내용도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 네. 결국에는 언론 네, YTN에서 보도한 이후에 공개가 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세월호는 그 진도 해역의 상식적으로 진도 해역인데도 불구하고 진도 VTS 센터와의 교신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예. 제주 VTS 센터의 교신 내용만 초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제주는 해수부 관할로 네네,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YTN이 이후에 진도 VTS 녹취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도를 했고 예. 이후에 해경이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마지못해서 공개를 한 꼴이 됐는데요. 네네. 예, 그렇군요. 교신 내용 보면은 참 김웅래 기자 표현대로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신 내용 보니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우선 그 9시 18분에 보면 말이죠. 예. 이 통신 한 사람이 브릿지에서 좌우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브릿지가 성교를 말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신하는 위치가 성교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성교에 위치한다는 것은 선장도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상황이기도 이런 상황에. 근데 이 통신 내용상으로는 선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이제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교신 내용은 9시부터 9시 반이 하나 있고 또 이제 10시까지 녹취록이 돼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도 VTS에서 첫 번째 신호가 지금 침몰 중입니까? 물어봤어요. 예. 처음 하신 거예요. 예. 그거는 뭐냐면 진도와 제주 간의 통신계가 틀리지만 그 서로 정부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긴박한 사항을 진도는 파악을 이제 인계를 받아서 파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도에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은 아주 긴박하게 적절한라고보다도 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9시 20분에 선장이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하는 말이 결정적인데요. 제일 참 의심스러운 부분은요. 9시 17분에 배가 50도 정도 기운다는 말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9시 38분 거의 끝부분에 60도 기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통신도 되는데. 근데 그 앞에 이제 요 녹취록 앞에 8시 55분경에는 배가 기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복원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복원력을 상실했다는 뜻은 곧 수분 내에 이 배가 침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의 타임 팩터 시작에는 8시 55분 이전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때 이후부터 정말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을 아는 가슴 아픈 일이 요 시간에 있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네. 예. 지금 예.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김웅래 기자가 볼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채널 자체가 그러니까 교신 채널 자체가 진도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세월호가 이 사고 당시 이 사고 해역이 진도 관제센터 관할인데 들어왔으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관할 해역으로 들어오면 진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채널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그 채널을 통해서 어떤 교신을 하든 주변 그 관련 해역에 있는 선박들은 다 공청을 하게 됩니다. 다 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채널을 열어놓고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라는 사실을 관제센터랑 했다면 인근에 있는 선박들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것도 없었고 그리고 선박 선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비상벨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상벨이고 예. 그분들은 알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알람을 누르면 교신도 필요 없이 일단 온다고 합니다. 아. 알람은 안 울렸다고 합니다. 예. 9시 30분 정도까지 알람도 안 울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초동 조치가 아무것도 안 됐던 셈이죠. 네. 사고 당시에 주변에 이제 있던 상선들도 이제 사고 해역으로 이제 달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 주변에 있었던 상선 측과도 얘기를 좀 해봤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조 헬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도착한 상선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교신 내용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9시 14분에 이미 그 상선이 탈출하면 우리가 구출하겠다라는 교신을 보냅니다. 근데 캐치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그때 판단을 못했던 건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신 내용에서 계속 들었다시피 해경만 기다립니다. 예.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 경력의 선장이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상식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교에 있었다면 예. 당연히 그 상선의 교신을 듣고 단 한 명이라도 더 내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너무 아쉬움이 큰데요, 원장님. 네. 그 선장이 판단을 제대로 해서 퇴선 명령을 제때 내렸으면은 이런 참사 어려움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퇴선 명령은 그 배로 보면은 선장의 아주 최종적인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퇴선할 때는 선장이 없으면은 그 부선장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퇴선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퇴선 준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에 지금 떨어지면 그 시기를 결정해서 퇴선 네. 이렇게 이제 하죠. 그 군대식으로는 퇴함 준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퇴선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승객들을 갑판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그거를 승객들을 갑판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프 자켓이나 코밍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외부로 나오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점이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야 될 게 구명정, 담정 같은 거죠. 예. 그다음에 구명환, 라이프 드래프트, 그 옆에 24개, 48개 있었으니까 그것도 다 떠트리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예. 또 나머지 장비들 해요. 그러고 나서 주변에 배가 가까이 오는 거 봐서 언제 떨어질까 결정을 해서 2시간 정도면 저 지원중에 일찍 떨어지면 위험하기 네.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더 이상한 거는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가 있었어요. 다른 상선이 주변에 가까이서 탈출하면 도와주겠다. 이런데도 왜 이런 조치를 안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네. 들어보면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이 이제 전혀 지켜진 게 거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오늘 3층과 4층에 대한 선내 3층과 4층에 대한 집중적인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활기차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3층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실종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층에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지금 구조요원들이 물 속에서 있는 모습을 유추해서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요. 식당 칸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라이트를 켜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면 앞이 훤히 잘 보이지만 예. 사실 잠수부들 입장에서는 길어야 20c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으로 했을 때는 잘 보이지만 예. 사실은 더 열악한 상황인 거고 저렇게 네.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면 가능한 한 구조물들을 치워가면서 수색 예. 작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오늘 3층과 4층, 선체 3층과 4층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뉴스특보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